저는 평소 록봉기에 있는 괴담 라이브 바 스릴러 나이트라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고, 거기는 매일 밤 1시간에 한 번 괴담회를 진행한다는 별난바입니다. 어느 날 그 가게에 30대 후반 정도일까요? 남성 손님이 한 분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는 내가 괴담을 마친 후에 그분 자리에도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잠시 앉아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가 무르익기 시작했죠. 평소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실은 나는 소설을 쓰고 있어요. 에? 소설가이시군요. 어떤 소설을 쓰시나요? 여러 장르를 써왔는데 최근엔 공포소설을 쓰기 시작해서요. 그래서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궁금해서 오늘 와봤습니다. 공포소설을 쓴다고 들어 나도 궁금해져 선생님도 보통 그런 체험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죠. 아니요, 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지만 딱 한 번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성분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남성은 벌써 10수년 소설을 계속 써왔다는데 꽤 힘든 세계라서 처음에는 좀처럼 팔리질 않아 오랜 시간을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몇 년 전에 이윽고 썼던 책이 세상에 팔리기 시작하고 인쇄 등도 들어온 것 같아 드디어 나도 운이 트이는구나. 그래, 이걸 계기로 이 낡은 아파트를 떠나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물을 조사하고 있었다는데 그 중에 한 건 굉장히 좋은 물건을 찾아냈죠. 그것은 도쿄의 도시마구 시이나마치에 있었고 신축 건물로 1층의 일부만 비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월세도 굉장히 쌉니다. 남자분은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짐을 싸서 그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사하고 보니 신축이라 깨끗하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죠. 지금까지 살던 낡은 아파트와는 천지차이입니다. 다만 살기 시작하고 며칠 지났을 때부터 어떤 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는 거실이 있었고 그 옆을 침실로 사용했는데 거실과 침실 딱 경계선 부근, 구조상으로 뭐랄까요? 벽이 움푹 파여 있었던 겁니다. 이사했을 당시 그 파인 공간을 뭔가에 사용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한 이 남자분은 원래 사용하고 있던 여러 단으로 만들어진 선반을 거기다 두었습니다. 설치하고 봤더니 사이즈도 딱 맞아서 남자분은 선반 칸칸이 소품 등을 늘어놓았죠. 다만 설치 후 며칠 지난 후부터 밤에 거실에서 TV 등을 보고 있으면 딱 그 선반 근처에서 순간적으로 팍 하고 빛이 보이는 겁니다. 어라? 지금 뭐가 빛났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선반을 보러 갔습니다만 선반 위에는 빛이 날 만한 전기 제품은 하나도 놔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상하네. 하지만 지금 분명히 뭔가 빛났었어. 라고는 생각했어도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빛이 나는 빈도가 나날이 잦아지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신경이 쓰였을 테지만 그 남자분은 그런 걸 별로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니라 뭐 됐어, 딱히 빛이 난데도 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도로 생각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더 지났던 어느 날 남자분은 막 이사 온 터라 주변을 전혀 몰라 점심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 근처에서 오래된 백반집을 발견했던 겁니다. 아마 그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영업했을 법한 가게로 보였습니다. 가게에 들어가 봤더니 그 가게는 노부부가 둘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식을 주문하고 보니 싸고 너무 맛이 좋아 남자분은 그 뒤로 아주 자주 그 가게에 들르게 됐습니다. 노부부 중 할머니 쪽은 굉장히 수다쟁이라 갈 때마다 이것저것 말을 걸어왔죠.
손님, 요즘 자주 오네요. 이 근방 사람? 그렇습니다. 저기 바로 앞에 새 아파트 생겼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정색을 했던 거죠. 손님, 거기에 살고 있어? 몇 층에? 아니, 저는 거기 1층입니다만 괜찮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 같은데. 손님이 사는 그 아파트 땅, 거기는 50년 가까이 공터였어요. 거긴 예전에 아주 큰 사건이 있던 철거지야.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 얼굴이 평소와 달리 심각하다 싶어 남성분도 뭔가 무서워져서 저 이제 슬슬 갈 시간이 돼서 하고 서둘러 대화를 끊고 가게를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일은 바로 잊어버렸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던 어느 날 그날은 남성분의 여친분이 집에 놀러와 둘이 별것 아닌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죠. 대화 중 남성분은 문득 그 선반일이 생각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자기도 우리 집에 몇 번 놀러 왔었잖아. 눈치챘어? 저 선반 근처에서 빛이 보일 때가 있는데? 저기 아직 몰랐어? 나는 저게 뭐가 빛나는지 봤는데. 에? 저거 뭐가 빛나는 거야? 그렇게 남자분이 물어봤더니 여친분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몇 주 전에도 그 집에 자러 왔던 그녀는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고 침실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바로 그 선반 옆을 지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반 옆을 지나가는 순간 왼쪽에서 번쩍 하고 빛이 보였습니다. 반사적으로 그쪽을 봤더니 다시 한번 빛이 번쩍했습니다. 그 순간 뭐가 빛을 내뿜는지 분명히 본 겁니다. 선반 위에서 두 번째 칸. 좁은 그 선반 칸 안에 여자의 얼굴이 옆으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은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새파랬던 겁니다. 눈은 감은 채로 괴로운 듯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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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빛이 몇 번이나 깜빡이고 그때마다 여자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만 여자의 눈은 그대로 감은 채입니다. 다만 입가만이 움직이고 있었죠.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만 단지 그 입의 움직임으로 뭘 말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싫어. 우와! 하고 그녀가 생각한 순간 그건 사라졌습니다. 여친분은 이 일을 남자분에게 말해야 하나 꽤나 망설이고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남친은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안쓰러워 말을 못했던 겁니다. 남자분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몇 주 전에 그 백반집 할머니가 말한 걸 떠올렸죠. 그리고 PC를 켜고 자기 집 주소와 대사건을 같이 넣어 검색해봤습니다. 한 방에 찾았습니다. 이 남자분이 사는 아파트 땅은 제국은행 사건의 철거지였던 겁니다. 제국은행 사건은 1948년 전쟁이 끝난 3년 후의 일이죠. 한때 그 땅에는 제국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었는데 그곳에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근처에서 이질이 발생했습니다. 매우 위험하니 예방약을 복용하세요. 그러면서 은행원들에게 약을 나눠줬습니다. 은행원들은 모두 그 말을 믿고 약을 먹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약은 청산 화합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 자리에서 12명의 은행원이 모두 사망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남성분은 우리 집에서는 아직도 죽지 않은 여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더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안 돼, 이제. 이사할 거야. 그렇게 말하며 여친분 쪽을 돌아본 순간
뒤에서 있던 그녀가 목을 옆으로 확 꺾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싫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여친분의 얼굴은 평소 알던 그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남성분은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만 나중에 여친분과는 잘 안 되게 되어버려 결국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이 이야기를 나는 소설가 남성분에게 들었습니다만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 남성분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집의 임대료가 쌌던 거죠. 이전에 살던 사람이 이 집에서 죽었다든가 뭔가 안 좋은 사연이 있다면 싸진다는 건 알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졌을 때부터 쌌던 겁니다. 도쿄의 1등지인데요. 아마 이 땅에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공사에 관련된 업자들은 뭔가를 보고 있던 건 아닐까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게 이게 50년을 철거지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도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업자들은 뭔가를 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문득 떠올리게 만든 이야기였네요. 편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괴담가라는 일을 하고 있으면 이야기 소재를 찾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주위의 친구나 친척에게 닥치는 대로 말을 걸어 뭔가 무서운 이야기 없냐고 묻는데요. 역시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때 정말로 공경에 처했던 때에 본가에 전화를 걸었죠. 엄마가 받길래 엄마, 뭔가 무서운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돼? 했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들이 도쿄에 올라가더니 머리가 이상해진 건 아닌가 생각했다네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이니? 해서 나 지금 괴담가라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했더니 그제야 이해해 주셨죠. 그렇다면 좋은 이야기가 있지. 해서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엄마는 현재는 퇴직했지만 오랜 시간 어린이집 원장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정도 전이 되겠는데요. 홋카이도 구석탱이 시골에서 정말로 조그마한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라는 게 2살에서 4살까지 어린이들을 맡고 있었죠. 그리고 엄마가 이 어린이집을 세웠던 같은 시기에 바로 옆에 붙는 모습으로 5살에서 7살까지 아이들을 담당하는 어린이집도 세워졌던 겁니다. 그쪽은 굉장히 멋지고 건물도 크고 운동장이 딸려 있거나 시설도 매우 좋았습니다. 아마 자녀를 맡기는 부모들 입장에서도 4살까지는 우리 엄마 쪽, 그 이후로는 옆 어린이집에 맡기는 형태로 굉장히 편리했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직원들끼리도 아주 친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집이 지어지고 10년 후라고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정도 전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날 저녁 6시 반을 넘어 옆 어린이집에서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귀가했고 아직 엄마가 데리러 오길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넷. 직원도 거의 돌아가서 그 시점에 남아있던 게 게이코 선생님이라는 20대의 젊은 선생과 다른 한 명, 미네짱 선생님이라는 할머니 선생, 이렇게 둘뿐이었습니다. 미네짱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안 젊은 게이코 선생님은 일보를 작성하기도 하고 뒷정리로 바쁜 상태였습니다. 게이코 선생님은 대부분의 일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찰로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9월 초 무렵이었는데 이게 홋카이도였기 때문에 해가 지는 것도 빠르고 근처는 상당히 어두컴컴합니다. 그 와중에 운동장에서 쓰던 공이라든가 장난감 같은 것을 열심히 주워 모으고 있을 때였죠. 이 운동장 주위로는 철책이 둘려 있었는데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철책 쪽에서 시선을 느껴서 문득 얼굴을 들었더니 철책 너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여자애 둘이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어머, 너희 무슨 일이니? 이 근처 사니? 그렇게 물어봐도 둘은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순간 어린이집 졸업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얼굴이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둘은 닮아 있질 않아서 자매는 아닌 것 같았는데 다만 이 둘은 조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오래된 웃옷에 새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의 아이도 달아빠진 듯한 추리닝 한 벌에다 외출할 때 신는 신발을 신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뭘 물어봐도 대답하지를 않아 너희도 어두워지니까 어서 돌아가. 하고 게이코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등을 돌린 순간 기묘한 복장에만 정신이 팔려 뭔가 제일 중요한 걸 간과한 것 같았습니다. 방금 본 둘을 떠올렸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겁니다. 눈인 거죠. 눈이 일반 사람의 그게 아닌 겁니다. 흰자위 부분이 하나도 없이 안구 전체가 새까만 겁니다. 뭐지? 이 아이들은? 생각하고 휙 뒤를 돌아본 순간 여자애들 둘은 게이코 선생의 바로 뒤에 서 있었죠. 높이 2m 정도나 되는 철책을 불과 2, 3초 만에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으로 아래에서 게이코 선생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건 위험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게이코 선생님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이 어린이집에는 나오자마자 바로 계단이 아닌 램프가 있어서요. 그 램프 위쪽에 7살이 되는 유카짱이라는 여자애가 선생님을 쫓아왔는지 서 있는 겁니다. 게이코 선생님은 유카짱, 빨리 안으로 들어가. 소리쳤지만 유카짱도 여자애 둘의 이상함을 깨닫고 있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 있습니다. 이건 큰일이다 싶어 게이코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20m 정도를 죽어라 달려서 유카짱을 획 낚아채는 형태로 현관으로 들어가자마자 손을 뒤로 돌려 양쪽으로 여는 문을 드드드득 닫으려고 했지만 닫히질 않습니다. 설마 하고 뒤를 돌아보자 유리문 너머로 여자애 둘이 각각 양쪽에서 손을 걸어 힘껏 열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힘이라는 게 도저히 이 세상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죠. 잠깐만, 너희들 뭐 하는 거니? 그만둬. 게이코 선생님이 치는 소리에 안쪽에서 미네짱 선생님과 아이들이 달려오더니 왜 그래요, 선생님? 하며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미네 선생님, 빨리요. 그래서 겨우 어른 둘이 유리문을 닫고 안에 자물쇠를 재빨리 잠근 순간 둘은 포기했는지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쓱 똑바로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얼굴을 봤을 때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죠. 아까까지 까맣던 여자애들의 눈이 노란색인 겁니다. 주변은 어느새 해가 졌는지 깜깜해져 있었고 그 속에서 그 노란 눈만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쾅 하고 여자애들이 유리문을 두들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만둬. 라고 했지만 여자애들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대로는 유리가 깨져버리는 게 아닌가 생각했을 때 그 램프 옆에서 유카짱의 엄마가 데리러 나타난 거죠. 선생님, 죄송해요, 늦어서. 지금 겨우 왔네요. 이미 이쪽은 그럴 계제가 아닌 겁니다. 어머니, 지금 오면 안 돼요. 빨리 도망치세요. 라며 이쪽은 외치고 있었지만 유카짱의 어머니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건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옆에 있는 여자애 둘을 향해 너희들 왜 그러니? 이 근처 살아? 라며
말을 걸었던 겁니다. 이건 큰일 났다고 게이코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일단 유리문을 열고 유카짱의 어머니를 안으로 들이자고. 그래서 만약 여자애 둘이 따라 들어온다고 해도 이쪽은 어른이 셋이 되니까 어떻게든 힘을 합쳐 막으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만은 지켜야 한다. 게이코 선생님은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유리문 가운데 있는 자물쇠로 쓱 손을 가져간 겁니다. 그러자 그때 뒤에 있던 아이들이 동시에 안 돼요. 그거 육하정네 엄마가 아니야. 하며 게이코 선생님의 얼굴을 들어보니 유리문 너머에 유카짱 어머니가 여자애들과 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유리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아, 이래서 안 된다. 이대로는 끝이 없으니 일단 밖으로 나가자는 이야기가 되었죠. 선생님 둘이 각자 아이들을 양옆에 안고 조리실에 있는 부엌문을 통해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 엄마가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뛰어간 거죠. 우리 엄마는 마침 그때 홀로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구의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놀랐습니다. 드드드득 하며 문을 열어봤더니 모두가 얼굴이 새파래져 서 있는 겁니다. 무라카미 선생님, 좀 살려주세요. 아니, 자기들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물어봤지만 모두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다만 같이 온 아이들의 얼굴을 봤을 때 아,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했던 거죠. 아이들도 모두 새파랗게 질려 이빨까지 다다다 떨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울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모두를 안으로 들이고 우선은 밖의 상황을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엄마가 닫힌 커튼을 걷어보니 어둠 속에 옆 보육원 입구 근처에서 노랗게 빛나는 6개의 눈이 지그시 이쪽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본 순간 엄마는 직감적으로 여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 있던 게이코 선생님이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던 거죠. 게이코 선생님은 짐작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게이코 선생님은 그날 낮에 가까운 강변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갔습니다. 그러자 5m 정도의 앞에 풀숲 속에서 야생 여우가 쑥 얼굴을 내밀었던 겁니다. 아이들은 그걸 보고 기뻐하면서 와, 여우님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게이코 선생님은 갑자기 땅에서 돌을 주워 올려 그걸 여우를 향해 있는 힘껏 던졌던 겁니다. 그게 여우의 배에 보기 좋게 명중하고 깽 하는 소리를 내면서 여우는 도망갔다고 합니다. 게이코 선생님이 왜 그랬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야생 여우에게서 포낭충이라는 기생충이 발견되어 이게 물가 등에서 감염되기 쉽다는 것이었죠. 특히 어린아이들은 주의하라고 지도를 받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순간적인 판단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분 정도 지나 어둠 속에서 빛나던 눈은 사라졌다는데 다음날 게이코 선생님은 근처에 있는 이나리 신사에 들러 전날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그곳에 있는 신관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신관에게서 예전부터 여우나 너구리 종류가 사람을 속인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절대로 전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었던 거죠. 게이코 선생님은 그 길로 전날 여우를 봤던 강변으로 가서 그 풀숲에다 합장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는 했어도 정말 죄송한 짓을 했습니다 하며 필사적으로 사과했다고 하네요. 그날부터 그 보육원에는 여우의 눈이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서 듣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TV에서 심령 특집 같은 걸 하고 있으면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 또 그런 거 보니? 좀 도움이 되는 걸 봐라.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만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실은 이 사건이 있던 뒤로 그런 종류의 것들이 정말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기억 속 깊은 곳을 더듬어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무서운 경험이 있거나 하는구나 하는 그런 걸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